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디스크의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는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라는 부분이 손상을 입어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서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서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방병원에 오시는 통증 환자분들의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어떤 병인가요? 디스크란 질환은 척추에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을 하거나 또는 외상성으로 인해서 급성의 추간판이 터져서 나오는 증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서 나오는 신경 증상을 통칭해서 디스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의 그 구조물을 지칭하는 얘기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주 원인은 어디서 오나요?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시점에서는 자세에서 온다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외상 순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오면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디스크, 다시 말해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거의 대부분의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경근이 손상이 되거나 신경근에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신경학적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디스크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목이나 어깨,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허리나 골반 쪽에 통증이 먼저 나오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진단적인 증상은 팔이나 다리로 나타나는 저림이나 통증, 마비 등의 증상이 더 필요한 감별 진단 증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신경근의 구조물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감각신경이 좀 더 디스크 쪽에서 가깝게 되어 있고 운동신경은 좀 더 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각신경의 이상에 의한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악화되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운동신경이 그 다음으로 손상이 되게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운동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감각신경 증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상 감각을 의미를 하는데, 저리거나 쑤시거나 4살 같지 않거나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거나 이런 류의 감각이 이상한 증상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운동신경원 증상은 마비가 오거나 또는 근육 조직이 약해져서 근육에 퇴화가 오는 것처럼 움푹 들어가는 듯한 증상들이 나올 때 운동신경원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원의 손상이 보일 때 좀 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의심을 하고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디스크의 진단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환자분의 증상과 그거에 따른 이학적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학적 검사 또는 건반사에서 문제가 생겨 있을 경우에 방사선 촬영이나 CT,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첫 번째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환자분의 목이 일자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들어 좌식 생활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목은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정상적인 구조물은 엑스레이 상에서 목이 C자형의 커브를 그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 C자형의 커브가 깨지면서 일자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일자목이라고 부릅니다. 일자목이 될 경우에 추체가 받는 압력이 C자형의 커브였을 때보다 추체로 몰리는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추체로 가는 압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있고, 일자목에서 시작이 될수록 디스크의 압박률이 올라가서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 상에서의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뼈의 간격을 볼 때 보통 디스크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투과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스크가 이 안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디스크는 약간의 친수성의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한 70에서 80% 정도가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젤리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탄성도가 있는 조직인데, 이것이 압박을 받거나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친수성 조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디스크의 간격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부분들, 특히 뒤쪽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뒤쪽이 눌려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눌려 있으면 디스크가 밀려 나가서 후방으로 밀려 나가 있을 확률이 높게 되는데, 보통 척추의 신경은 뒤쪽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려 나가면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문제들, 7개의 목뼈가 있는데 각각의 부위가 지배하는 신경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신경 영역에 맞춰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디스크 때문에 증상이 온 것이라고 보고 CT나 MRI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분의 MRI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안의 구조물이 이제 MRI 상에서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스크이고, 뒤쪽으로 내려가는 이 굵은 줄기가 척추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인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MRI 상의 특징은 지방이나 물이 함유되어 있는 조직은 약간 밝게 보이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어 있는 쪽은 어둡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 환자분 MRI 사진을 보면 이 부분 어둡게 지금 색이 변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쪽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어둡게 선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퇴행성 변화라는 건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척추 내에 있는 수분 조직이 빠져나가게 되면 척추 디스크 부분에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변성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것을 가지고 퇴행성 디스크 여부를 판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MRI 상의 가로 단면 사진인데, 구조물이 요 둥근 형태로 보이는 것이 디스크고, 이렇게 원형 형태로 보이는 요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신경 조직이 보이는 건데, 그리고 요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뼈 부분, 그리고 이쪽 이제 목이기 때문에 목 주변에 다른 조직들이 같이 보이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이 디스크 부분인데, 정상적인 디스크는 약간의 원형에서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근의 형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약간의 타원형의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구조물이 약간의 오목한 형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이렇게 모양이 원형이면 구조물이 이런 식의 원형의 모양을 보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인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을 센트럴 타입의 디스크 탈출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지금 사진 상으로는 디스크 탈출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디스크 부분이 가운데 부분을 약간 밀려서 나와 있는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는 4번째와 5번째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인데, 이 부분에 있는 증상은 대부분 5번 신경근의 증상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고, 목, 어깨 라인 쪽에서의 통증, 좀 심하신 분들은 등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통증을 위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증상이 3주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디스크에 의한 증상으로도 충분히 보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허리 MRI 사진인데, 설명을 드리면 제일 밑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해서 디스크 탈출증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가장 다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3번째, 4번째의 디스크, 그리고 4번째, 5번째 디스크 사이, 요 세 부분이 디스크 증상을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디스크는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나오는 빈도가 적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신경근의 디스크 부분의 탈출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디스크 부분에서 추간판 탈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쪽에 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저림이라든지 통증 또는 근육의 약화를 보일 수가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발등 쪽 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이 부분에서 증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신경근인 경우에는 발가락 바깥쪽으로 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만 신경학적 증상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2주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증상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인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스크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한방에서 디스크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척추가 받고 있는 압력을 줄여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의 압박, 그리고 그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그것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시도를 하는 것은 침치료, 그리고 부항, 약침치료, 추나치료, 견인치료, 한약치료 등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막 당길 거거든요. 이제?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이 제일 좋나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이랑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앉아서 생활을 하시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엉덩이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등을 구부려서 책상을 보고 계시는 자세를 취하시거나, 또는 의자의 끝에 앉으셔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모니터를 앞에서 보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십니다. 보통 지금 같은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자세 같은 경우는 천골이나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 주변의 뼈가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러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고 가슴이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허리 쪽에 있는 뼈의 배열이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자세가 되고, 또 하나는 뒤쪽으로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서 구부러져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배열이 흔히 얘기하는 일자 허리처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복부 쪽에서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자세가 취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 등에서 가슴 부분의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는 형태가 많이 되게 되어 있는데,
목의 배열도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귀와 어깨 가운데선이 동일한 선에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으로, 등이 굽게 되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자세가 되면 전형적인 일자목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자세는 등받이가 넘어가지 않는 의자에서 엉덩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등 가운데 부분이 뒤쪽으로 붙어 앉는 자세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상태에서 등이 붙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환자분이 보고 있는 모니터의 높이나 책상의 높이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의식적으로 의자를 책상과 바짝 붙어서 앉아있는 자세를 추천을 드립니다. 멀어질수록 앞을 더 보려고 하기 때문에 더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항상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더 자세적인 부분을 교정을 하고 싶으시면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시간 날 때마다 지금 같은 자세에서 턱 가운데에 두 번째나 가운데 손가락을 대시고 천천히 뒤로 밀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손가락이 하는 역할은 방향을 지시해서 뒤로만 가게 하는 역할일 뿐이지 턱을 숙여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목의 곡선을 더 유지를 못하고 더 틀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세가 아니고 바른 자세에서 손가락만 대고 목의 힘으로 뒤로 붙여줘서 밀어 넣는 연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전 인구의 한 2% 정도가 디스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디스크 증상이 발생을 하면 한 6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좌식 생활, 특히 컴퓨터를 하거나 또는 문서 작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서 앉아있는 자세에서 척추를 올바르게 펴주는 자세들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붙여서 앉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또한 증상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